자, 그럼 지금부터 공통 과목 1번부터 해서 22번까지 문항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이건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죠. 약간 그 4월학년 평가 1번 같은 느낌 받았는데요.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는 얘랑 곱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3-2 루트 3 이렇게 되실 거고, 4라고 하는 건 2의 제곱인 거니까 2의 제곱에다가 얘를 곱하는 거니까 역시나 2 루트 3 빼기 4 이렇게 되시죠. 그럼 곱하기는 더하기로 넘어가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되실 거고요. 정답은 2분의 1 정답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2번에 오셨습니다. 미분하시면 되죠. 이건 쉬우니까요. 3x의 제곱 6x 플러스 1 되실 거고요. 거기에 1을 넣어라 그랬으니까 집어넣으시면 10.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3번입니다. 보시면은 일단 제일 먼저 등차 수열 나왔으니까 센터 A의 5가 18이라는 사실 제일 먼저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인덱스 차이를 보시면 A2랑 A5랑 차이가 3D니까 그 3D가 얼마냐면 6 더하기 하면 18이죠? 12가 되시죠. 공차 D가 4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A의 10을 원하는 건데 A의 5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A의 5를 기준으로 5개 떨어졌으니까 5D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5는 18이라 그랬고 공차 D가 4니까 5, 4, 20 이렇게 하시면 38 이렇게 하시면 정답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4번입니다. 그냥 나왔죠. 또 마이너스 1의 왼쪽 3입니다. 2에 대한 극한값 1입니다. 합하면 4번이 정답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보시면은요. 직전 단계의 일반항이 7을 넘지 않으면 계속 2배를 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A의 원이 1인데 직전 단계가 7을 안 넘으면 계속 2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2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드디어 2배를 했더니 7을 넘었어요. 7을 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실 7을 빼래요. 그럼 또 다시 2배를 하시면 되겠네요. 어머. 정확히 4개가 또 돌고 있는 상태로 보실 수 있겠네요. 따라서 1부터 8까지 합을 더하라는 말은 얘네들의 합을 곱하기 2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합하면 15가 될 테니 이거를 2배 하시면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31번 정답입니다. 확인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6번으로 오셨습니다. 다음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 실근 갖는다 그랬으니까요. 뭐 하시면 돼요? 요렇게 K만 넘겨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되시고 마이너스 K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 부분 뭐 하시면 되냐면 역시나 미분하시면 돼요. 미분하시면은 6x의 제곱 6x 마이너스 12가 되시는 거고, 미분하는 목적은 언제 A가 는 0 되냐라고 하는데 있죠. 6으로 빼내시면은 x의 제곱 빼기 x 빼기 2 요렇게 되실 거고, 마저 인수분해까지 처리하시면 요렇게 되시겠네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얘가 요렇게 처리되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되시고 여기가 2가 되는 요런 상태가 되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얼마가 되시는 거냐면 여기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가 될 테니까 7 되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2를 넣게 되어주면은 8이 16 빼기 12 그 다음에 2를 넣게 되어주면 빼기 24 요렇게니까 요게 이제 4가 되시니까 마이너스 20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따라서 어떤 마이너스 K다라고 하는 이 친구가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진다라는 말은 요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0보다는 크면 되고 7보다는 작아주면 돼요. 그쵸? 따라서
K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둘 다 갖고는 없기 때문에 뒤에서 앞에를 뺀 다음에 한 번 더 빼주시면 되는 거죠. 네, 정답은 26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7번입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보시면 뭐 그냥 계산이죠. 얘가 지금 몇 사분면이냐면 3, 4분면이에요. 3, 4분면이고 여기 있는 이 식을 만족한다라 그랬죠. 자, 양변에 탄젠트 곱합니다. 그럼 탄젠트의 제곱이 되시고 요거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탄젠트 되실 거고 바로 한 방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은 0이 되시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3 탄젠트 세타 플러스 2 요렇게 인수분해 되실 건데 탄젠트라고 하는 건 3이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3, 4분면에서 탄젠트라고 하는 건 양수가 돼야 되겠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탄젠트라고 하는 거를 1, 3 이렇게 보시면 여기 루트 10이 될 거고 지금 뭐 물었냐면 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세타 더하라 그랬어요. 그럼 사인은 이렇게니까 루트 10분의 3인데 3, 4분면이니까 음이 되셔야 되고 얘도 루트 10분의 1인데 3, 4분면이니까 음이 되셔야겠네요. 따라서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고요. 유리화까지 챙겨주시면은 10분의 4 루트 10 이렇게 되시면서 5분의 2 루트 10의 음수 붙은 정답은 1번 정답 되시겠습니다. 쉽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8번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y는 x제곱 빼기 5x니까 이렇게 생겼죠? 얘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고 얘가 0이 되시고 여기 5가 되시는 이런 상태가 되실 거고 y는 x랑 둘러싸였다. 연립이죠. 연립하시면은 0이랑 6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6이 있다 치면 느낌이 약간 이런 감성이겠네요. 여기가 이제 6이 되어지는. 요게 y는 x. 요 느낌입니다. 이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랬으니까 어떤 넓이 찾으시라고요? 요 넓이 찾아주란 얘기예요. 요 넓이. 요 넓이는 얼마게요? 이제 뭐 다 아시죠?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 세제곱 36입니다. 36인데 얘를 어떤 k가 2등분한다. x는 k라고 하는 요런 게 있게 되어지는 건데 얘가 정확히 얘를 이제 2등분한다라는 요 개념이죠. 2등분한다. 어떻게 하면 2등분이 되시겠어요? 그냥 누가 봐도 답은 1번일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0하고 6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 스킬 장전하면 상황이 이런 상태잖아요.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0이고 6이고 얘가 지금 요게 지금 만약에 F라고 하고 요거를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F 빼기 G가 되시는 건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하면 2등분 되냐? 뭐 당연히 센터 하면 2등분 되겠죠. 뭐 답은 1번인 것 같아요. 그쵸? 그걸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빨리빨리 하셨을 것 같고 그냥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이제 인테그랄 0부터 k까지만 딱 하시면 되죠. 0부터 k까지의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어지는 상태인 거니까 이 상태에서 음수 붙이면 되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적분 했는 게 이거의 절반 18이다 해서 푸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풀어도 k는 이제 3이다라는 걸 금방 이제 확인이 가능하세요. 뭐 계산해도 상관없죠. 혹은 이제 이것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이 부분 적분하시면은 3분의 1 k의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k 세제곱에다가 3k의 제곱
이게 어떻게 하면 18이냐 요 개념이 되시는 건데 보기를 활용하는 거죠. 이 중에 뭘 넣으면 그쵸? 이제 뭘 넣으면 요게 좀 빨리빨리 풀릴까라고 했을 때 3 딱 집어넣어주면 얘가 27이 되고 요게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니까 자동으로 18 바로 나오죠.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제 여기서 내려 스킬 해도 괜찮다. 사실상 이 3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여기 있는 이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그 접점, 똑같은 기울기 가지는 접점, 바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그 점 포인트를 찾으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확인하시면 돼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9번으로 오셨습니다. 보시면은요,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고 지금 뭐 구하라 그랬냐면 PQ의 길이가 루트 5래요. 빨리 여러분이 뭘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냐면 이 길이가 현재 루트 5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울기가 2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 2가 돼야 되는데 1대 2 대 루트 5. 바로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2라는 사실을 제일 빨리 눈치를 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가 페이크다. 여기 있는 이거를 요렇게 오기까지 나름 평행이동이 있기는 하지만 그 평행이동에 관한 거는 페이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 그럼 이제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들어가죠. 그럼 이제 딱 이렇게 되는 거고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분의 5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 맞는데 전혀 그걸 쓰지 않고도 문제가 풀리죠. 얘는 약간 페이크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좌표를 찍어주는 거다. 좌표 빨리 찍으시면 돼요. 여기는 이 점의 좌표 찍어주시고 이 점의 좌표 역시나 찍어주시면 돼요. 늘 그렇듯 이제 어떤 점들이 어디 위에 있는지를 잘 체크하시고 하시면 되겠죠. 일단 출발합니다. 여기 있는 이 점을 내가 A, 이 점이 어디에 위에 있냐? 여기 위에 있고 여기 위에 있죠.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2A 더하기 K가 되시는 거고 이 2A 더하기 K는 뭐랑 똑같다?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3분의 2의 A 더하기 3 플러스 1이랑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얘가 이제 이 점으로부터 한 칸 옆으로 위로 두 칸 왔으니까 한 칸 옆으로 밀면 A 플러스 1이 되시고 요거 두 칸 위로 밀어버리면은 2A 더하기 K 더하기 2 이렇게 되세요. 근데 이게 또 뭐랑 같아지는 상황이냐면은 이 점이 어디 위에 점이에요? 또 여기 위에 점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집어넣어도 성립을 한단 말이죠. 자, 집어넣게 되면 3분의 2에다가 A 더하기 2가 되시고 그쵸? 더하기 3분의 8이다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하나요? 그쵸? 네. 이렇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혹은 얘가 또 뭐랑 같아져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원래 있던 이거를 두 칸 위로 올린 거니까 역시 뭐랑 같다? 3분의 2의 A 더하기 3에다가 1에다가 2를 더했으니까 이제 3. 요렇게 놓고 풀면은 딱 쳐다보세요. 지금 모르는 문자 A하고 K인데 어딜 보면 이 부분을 보면 바로 뭔가 딱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빨리 우리가 A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도 좀 센스를 발휘해 볼게요. 센스를 발휘하시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T라고 두세요. 그럼 이쪽 뭐가 되세요? T에다가 3분의 8 더한 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시겠어요? 여기는 3분의 2가 앞으로 튀어나오시고 T 되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한 끗 차니까 하나 차이니까 3분의 2 나오고 나면 똑같은 거니까 3분의 2 T 되시고 더하기 3.
요렇게 되세요. 그럼 이거 쭉 넘겨주시면 3분의 1t는 3분의 1이 되어지시면서 t가 1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세요. 즉 이게 1이 되려면은 여기 있는 이 지수가 0이 돼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a가 뭐가 되신다? a가 마이너스 2가 되어지신다는 걸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뭐 무엇이든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a 대신에 마이너스 2만 딱 때려 넣어줘도 k는 바로 나오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을게요.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은 이쪽은 k 빼기 4. 자, 이쪽은 마이너스 2 넣어주면 3분의 2 더하기 1. 그럼 3분의 5죠? 3분의 5고 요거 넘어가면 플러스 4. 3분의 12. 따라서 3분의 17. 정답은 4번이 되시는 거죠. 따라서 그냥 좌표 위에 점 찍어주시고 같은 거 체크한 다음에 그냥 무엇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 건가 그것만 체크하시고 탁탁탁 푸시면 쉽게 풀리는 문항이었습니다.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여기서 1대 2대 루트 오다만 빨리 발견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점검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0번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접선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공통 접선으로 가져갈 줄 알아야 돼요. 공통 접선이다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건데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자, 보시면 어쨌든 간에 fx 3차 함수죠. 3차 함수가 되시고 그 다음에 0,0 대충 잡으세요. 여기 0,0이라고 쳐요. 그 다음에 x 곱하기 fx 몇 차 함수? 네,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인데 아무 때나 잡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하시면 되냐면 여기가 지금 1,2죠. 이때의 접선이 일치한다. 요거잖아, 요거. 요것만 이해하면 금방 풀려요. 얘가 지금 x 곱하기 fx죠. 그럼 일단 뭘 빨리 확인하셔야 되는 거냐면 당연히 f의 0은 0이다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프라임의 0은 얼마가 되셔야 되는 거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죠. 요거 미분해 보세요. 앞에 미분 1, 뒤에 그대로. 앞에 그대로 뒤에 미분이 되시는 거니까 여기에 1 넣은 거 얼마? f의 1 더하기 프라임의 1. 그쵸? 요렇게 같아져야 돼요. 그리고 1 넣으면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f의 1이 2라고요. 근데 요렇게만 가지고 문제가 절대 안 풀리죠. 여러분이 10번 문제에 시간이 질질 끈 이유는 여기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fx를 3차 함수니까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cx 플러스 d, d는 필요 없죠. 상수항이 0이니까요.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려고 해도 이것만 가지고 문제 절대 안 풀립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 그 공통접선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했던 건 뭐냐면 실제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라. 그러면 이 기울기가 얼마냐면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이게 기울기 2잖아요. 그게 곧 뭐가 된다?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걸로 문제가 풀리는 거죠. 따라서 프라임의 0이 2라고 하는 거는 1차항의 개수가 2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냥 모르는 문자가 두 개가 되어지는 거니까 f의 1이 2다 하나 푸시고 또 요게 이제 2라고 했으니까 결국 프라임의 1이 0이다. 이걸로 푸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f의 1 구해보시면은 1 넣으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2. 요게 얼마 되냐면 2가 되셔야 돼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0이 되셔야 되는 거고 요거 한번 미분 한번 해보실래요? 미분하시면은 3a의 x의 제곱 2bx 더하기 2가 되시고 프라임의 1이 0이 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프라임의 1은 요게 1 넣어주시면 되겠죠? 3a 더하기 2b 더하기 2 이렇게 되시죠? 이게 뭐가 되셔야 돼요? 0이 되어 주셔야 돼요. 따라서 a 더하기 b가 0이다 하나, 그 다음에 3a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2다 요거 하나 푸시면 돼요.
요거 둘이 이제 연립하시면 AB가 튀어나오는 그런 구조일 겁니다. 따라서 구하시면 A는 마이너스 2, B가 2가 되는 요렇게 되실 거예요. 네, A가 마이너스 2, B가 2 되면 되는 거죠. 따라서 fx라고 하는 게 지금 뭐 구하는 거죠? 프라임의 2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이제 A가 마이너스 2가 되시는 거니까 요거 마이너스 6x의 제곱이고 B가 2니까 요게 4 요렇게 되시겠네요. 그다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답이잖아요. 네, 결국 프라임의 2는 얼마? 마이너스 14 요렇게 하시면 정답입니다. 요게 2 넣으면 정답이에요. 네, 됐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이 공통접선에 관한 개념은 여기서 이 평균 변화율로 빨리 해결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안 보이면 굉장히 이제 난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여러분이 안 보이면은 좀 건너뛰고 다시 돌아와서 보셨으면 좀 더 이제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1번으로 오셨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요. 자, 탄젠트 함수가 주어졌어요. 얘가 지금 탄젠트에 a분의 파이 x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의 주기가 뭐냐라고 보시면은 원래 주기 파이에서 생긴 만큼 나눠주는 거니까 이게 뭐가 되세요? 바로 a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주기가 a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기가 a가 되어지는 거고 지금 주어진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보세요. 주기라고 하는 게 뭐죠? 똑같은 함수값이 다시금 또 등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탄젠트는 증가함수고 한 턴이 딱 있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얘가 지금 보면은 요 길이가 바로 주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은 여기 있는 이 길이도 결국은 A가 되시는 거고 이 길이도 결국 A가 되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게 지금 A가 되시면은 A가 되시고 얘가 지금 요 길이가 뭐예요? 얘가 지금 보면 딱 정확히 점대칭이죠. 탄젠트 속성은 어떤 점과 원점을 통과하고 지나가면 딱 정확히 얘가 뭐가 된다? 점대칭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이가 2분의 a고 이 길이도 2분의 a가 되는 2분의 a, 2분의 a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결국 여기도 지금 뭐가 되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평행하기 때문에 이게 60도가 되어지면은 여기도 60도가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요게 지금 뭐가 되신다? 요게 결국 2분의 a가 되시고 1대2로 닮았다라는 사실까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되냐면 그래? 이게 2분의 a였어? 그럼 얘를 그대로 요렇게 수직 내려주시면은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얼마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의 절반이니까 4분의 a다라는 사실 확인 가능하고요. 얘가 또한 60도가 되어지는 거니까 1대 루트 3대 2가 되어지므로 여기 있는 B점의 좌표는 4분의 루트 3a 요렇게 1대 루트 3이다. 1대 루트 3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점을 그냥 이렇게 대입하시면 끝나요. 끝납니다. 따라서 탄젠트의 a분의 파이에다가 x 대신에 4분의 a를 넣어주시면 뭐가 나오셔야 돼요? 4분의 루트 3a가 나와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지워지고 탄젠트의 4분의 파이는 1이죠. 따라서 a는 루트 3분의 4가 되실 거고요. 지금 우리 뭐 구하라 그랬냐면 넓이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정사각형 넓이니까 4분의 루트 3 a의 제곱을 구하시면 되고 4분의 루트 3에다가 a의 제곱은 3분의 16 이렇게 되시는 거니까 루트 3분의 4 이렇게 되시겠네요. 유리화 하시면은 3분의 4 루트 3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시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주기 체크하시고 그냥 대입하시면 되는 건데 1대 루트 3대 2라고 하는 이런 것만 좀 빨리빨리 발견하실 수 있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2번으로 오셨습니다. 아마 요 문제 정말 아마 많이 보러 오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총평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문제다. 수학적 힘을 과연 잘 발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마 가장 이번 준킬러 문항 스타일 객관식 중에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요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그리고 그냥 함수입니다. 지금 다항함수라는 말이 없어요. 다항함수가 아니라는 말은 제가 뭐라 그랬죠? 구간이 나누어져 있는 거다. 기억하세요? 구간이 나누어져 있는 거다. 왜? 일단 분수함수는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분수함수가 나오면 일단 연속이 안 되기 때문에 분수함수는 아닐 거고 무조건적으로 구간이 나누어져 있는 함수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항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몇 차 함수면 이게 완성이 될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얘가 무슨 상황이죠? 방정식의 상황이죠. 수학적으로 보셨을 때 그냥 방정식의 상황이에요. 그럼 내가 그냥 이거에 대한 방정식을 풀겠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좀 편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fx를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시냐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t니까 좀 tx제곱을 쓸게요. 플러스 x의 제곱은 0. 요렇게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탁 넘겨주시고 묶어주시면은 이게 이렇게 되시죠. x제곱 묶어버리면 t-1 이렇게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수학의 기본기인데요. 이렇게 날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날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해를 찾아야 되는 거냐면 t가 1이거나 1이 되면 같아지는 거고요. 만약 1이 안 된다고 한다면 t의 제곱은 x제곱이다. 그러니까 t가 x가 되거나 t가 마이너스 x가 돼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t의 제곱이 x제곱이 될 테니까요. 따라서 총 3가지의 상황인데 또는의 상황이다. 또는의 상황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fx라고 하는 건 최대가 1이 되시고 최소가 0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제 뭐 하면 되냐면 fx 만들면 돼요. 왜? fx는 잘 보세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그러니까 전체 실수에서 함수 그래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잘 만들 건데 한마디로 내가 선택을 잘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t가 1이 있죠. t가 1이 있을 거고 이렇게 1이 있고 그다음에 t가 x니까 이제 결국 뭐죠? 이게 fx죠. t라고 하는 건 fx입니다. fx. 이 t라고 하는 건 fx예요. 그러니까 fx는 1이 되거나 x가 되거나 마이너스 x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니까 y는 x 한번 그려주시고요. 여기가 1이겠네요. 만나는 여기가 1. 그다음 y는 마이너스 x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런 거니까 fx라고 하는 건 내가 1을 선택하든지 y는 x 선택하든지 y는 마이너스 x 선택하든지 간에 잘 선택해가지고 뭐 하시라고요? 연속이 되게끔만 만들어 달라 이 뜻입니다. 어떻게든 연속으로 만들어 달라 이 뜻이에요. 자, 근데 보시면은 최대가 1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쪽 부분으로 삐져나오지 않는다 이 뜻이죠. 이쪽은 얘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를 쓱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그럼 결국에
최대가 1이라고 했는데 이쪽 부분으로 놓고 보면은 내가 이걸 선택하든지 그 다음에 이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보면 어때요? 여기도 보시면 내가 여기를 선택하든지 혹은 내가 여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최대가 1이고 최소가 0이다 라고 했으니 상황상 이 0보다 밑에 있는 부분은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최소가 0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건 있을 수 없다. 요 개념이에요. 얘보다 밑으로 내려올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얘도 지우세요. 쓱 지우시고 이것도 쓱 지우세요. 그러면 남아있는 선택지는 뭐냐? 이쪽은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쪽 부분은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게 되셔야 돼요. 여기가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오셔야 되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최대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쪽 부분은 그냥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고 여기도 이렇게 이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최대는 1, 최소는 0이 되시는 이것을 만족하는 fx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따라서 2분의 1일 때는 얼마냐면은 그냥 2분의 1이죠. y는 x니까 요거 2분의 1이고요. f의 0은 그냥 0이죠. 0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하는 거는 이쪽 부분에 이렇게 있는 게 되어지는 거니까 얼마가 되어진다? 그냥 1이 되어진다로 보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2분의 3 정답.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수학적 힘이에요. 내가 진짜로 방정식에 대한 정확한 개념,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들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솔직히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수능 치기 전에 경험을 하고 수능을 볼 수 있는 상태는 전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냥 다들 똑같이 수능 시험 현장에서 처음 맞닥뜨리는 그 문제였을 텐데, 이를 역시나 극복할 수 있는 힘, 풀 수 있는 힘은 뭐다? 결국 수학적 힘, 수학적 사고력, 어떤 기본적인 기본기, 문제 해석력들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예비수험생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시험 보실 때 생판 처음 보는 문제가 또 앞에 등장을 해요. 결국은 기본기로부터 모든 게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다. 결국 여러분이 양치기로 뭔가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13번으로 오셨습니다. 이 문항도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였지 않았을까.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건데 계산을 하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하기 싫게 생겼거든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이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로그 2의 x를 그리라는 거구나. 로그 2의 x를 그리라는 거고, 아, 요 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거는 로그 4의 x의 그림을 그려라는 얘기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이 a랑 b랑 있는데 어떤 a랑 b랑 있게 되어지는 건데, 여기가 a가 되고 b가 되어지는 건데, 네, 어떤 y절편이 있어가지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요렇게겠죠 당연히. 요렇게 y절편이 여기도 두 개 지나는,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어떤 y절편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두 점을 지나는 y절편과 이 두 점을 지나는 y절편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뭐가 뚜렷하게 문제가 안 돼요. 뭐 닮은 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대 이게 몇 대 몇이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프적으로 아무런 어떤 의미를 찾아내기 힘듭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잖아요. 대수적 관점, 기하적 관점.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라. 지금 보시면 그림적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으니까 빨리 포기하시고 뭐 하시면 되는 거냐? 그냥 대수적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요거를 이제 L1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L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L1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울기는 뭐죠? y는 자 b-a분의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 제가 이런 거 할 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지금 저희 수강생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괜히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게 또 독이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는 게 나중에 계산에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점을 지나잖아요. 괄호 여시고 x-a 요걸로 할게요. 그다음에 로그 2의 a 요게 이제 L1이 되시는 거고 자 L2 한번 볼게요. y는 똑같아요. 자 b-a분의 로그 4의 b 로그 4의 a인데 좀 센스를 발휘하죠. 요거를요 4라고 하는 건 2의 제곱인 거니까 2 앞으로 빼내면 2분의 1이죠. 2분의 1로 빼내면 로그 2의 b 빼기 로그 2의 a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얘랑 얘랑 뭐 맞춰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앞으로 뺄게요. 앞으로 빼시고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 이렇게 할게요. 됐죠?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을 똑같이 모양을 최대한 맞춰주면서 나중에 후반을 도모할게요. 그리고 한 점을 지나는 건데 모양을 맞춰주려고 하는데 위에서 2점 했으면 밑에도 2점을 해야죠. 위에는 2점 지난다, 밑에는 2점 지난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최대한 모양을 비슷하게 맞춰줄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더하기 원래는 로그 4의 a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거랑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됐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둘의 뭐가 같다고요? y절편이 같다 그랬어요. 결국 y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x에 0을 넣어달라 이 말인 거잖아요. 자 0을 넣을게요. 0을 넣으시면 자 마이너스 a가 앞에 튀어나가시고 자 b-a에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 요렇게 그리고 더하기 로그 2의 a 요렇게 요게 저기다 0을 넣을게요. 0을 넣으면은 똑같이 b-a에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가 되는 거긴 맞는데 여기에 0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a에다가 앞에 2분의 1까지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뭐가 되시는 거죠? 네, 뒤에 더하기 2분의 1에 로그 2의 a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생겨먹은 애들끼리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랑 얘랑 계산하실 거고요. 결국 여기 있는 얘랑 얘랑 계산할 거예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휙 넘겨주시면은 똑같은 모양이 분명히 있어요. 이 모양은 똑같습니다. 이 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유항이 되시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분의 a는 넘어가면 플러스 2분의 a가 될 테니까 요쪽 넘겨주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시고 요 덩어리 그대로 오시면 돼요. 요렇게 해죠. 요렇게 한 덩어리 그대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요렇게 고 요거 넘어가면 뭐가 돼요?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로그 2a가 하나 있고 로그 2의 a가 2분의 1개 있으니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2의 a 요렇게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 음수 곱하시고요. 양변에 2 곱하시고요. 요렇게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a를 양변에 탁 곱해주시면 얘가 지금 a의 로그 2의 b 빼기 a의 로그 2의 a 요거 넘어가시면은 b-a에다가 로그 2의 a니까 사실상 b 로그 2의 a 빼기 a 로그 2의 a
요렇게 되시는 건데 여기 있는 요거 똑같으니까 지워지죠. 따라서 뭐가 되시는 거냐면은 로그 2에 여기 위로 올라가면 b의 a제곱이 되시고 로그 2에 여기 위로 올라가면 a의 b제곱이 되셔서 어차피 로그는 증가함수고 1대1 함수니까 b의 a제곱이 a의 b제곱이랑 똑같다라는 사실을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수적 관점을 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니었거든요. 다만 비주얼적으로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했을 뿐 막상 풀면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f의 1이 40이다 그랬죠? 넣으세요. 그럼 a의 b제곱에다가 b의 a제곱 요거 했는 게 뭐가 되셔야 돼요? 40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얘네 둘이 같다면서요. 결국 얘도 20이 되셔야 되고 얘도 20이 되어줘야 합해서 40이 되시겠네요. 따라서 이때 뭐 하시라고요? f의 2를 구하라는 말은 a의 b의 제곱 b의 a의 제곱을 구하라. 한마디로 20의 제곱에다 또 20의 제곱 더하라는 얘기죠. 400에 400. 정답은 800이 정답 되시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네. 그래서 뭐랄까 결국 배짱 싸움이죠. 배짱 싸움이고 하기 싫은 걸 이제 결국 대수적으로 푸는 연습이 얼마큼 평소에 잘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항이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평상시에 계산 하나 할 때도 얼마큼 좀 더 신중하게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연습이 되어 있는지를 좀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4번으로 오셨습니다. 속도와 거리 적분 이 부분이 정말 올 시즌 내내 쉽게 나오다가 이렇게 기니디로 나오면서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 보기에는 속도와 거리 적분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결국은 원함수와 도함수의 관계 그겁니다. 결국 보기에는 이런 건데 실제로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은 3, 4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걸 묻고 있어요. 네, 걔 같이 한번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위치 나오셨죠? 위치가 이렇게 생겼어요. t, t-1, at 플러스 b 이렇게 생겨 먹었고 자, v of t가 0부터 1까지의 속력을 적분했네요. 얘가 2예요. 속력을 적분했다라고 하는 거는 총 움직인 거리죠. 총 움직인 거리 또는 속도 그래프에서의 넓이 이게 지금 2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이걸 좀 밑에 써야겠는데요. 자, 밑에 씁시다. 일단 기억부터 보시죠. 기억은 굉장히 쉽죠. 자, 다음 정적분을 구하세요. 자, 속도 적분하면 위치입니다. 위치에서 1을 놓고 0을 놓고 빼란 얘기죠. 네, 1을 넣어도 0이고요. 0을 넣어도 0이에요. 그냥 0입니다. 그냥 기억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치에서의 어떤 값에 대한 절대값이 1보다 큰 t1이 0과 1 사이에 있느냐라고 갑자기 생뚱맞게 묻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어디에도 이 a, b에 관한 정보가 없죠. 그냥 두 상수라고만 돼 있을 뿐 뭐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다던가 뭐 0과 1 사이에 어떻게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얘를 다 전개해가지고 미분을 해서 뭘 하려고 해도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르는 문자 2개인데 전개해가지고 뭐 미분해서 언제 프라임이 0 되는지 너무 말이 안 되는 스토리예요. 결국은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결국 얘가 0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t가 0, 1,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림을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총 3가지 케이스로만 그림을 잘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총 3가지를 그릴 건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여기 마이너스 a분의 b가 이렇게 있는 상태,
여기가 0이 있고 여기가 1이 있는 상태.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고요. 3차 함수 이렇게죠. 요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0과 1 사이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있는 상태. 요거겠죠? 됐습니까?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0과 1과 바깥에 있는 요 경우가 있겠죠. 요 경우가 요렇게 있을 거예요. 요게 지금 x 오브 t가 되신다.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돼요? vt를 구하려면 뭐 하셔야 됩니까? 미분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미분이라고 하는 거 언제 는 0 되냐의 싸움이니까 0이 되는 이 부분을 잘 내리시면 돼요. 요렇게 내리시고 요렇게 내릴게요. 여기도 요렇게 내리세요. 여기도 요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뭐 하시면 되는 거죠? 속도 그래프를 이제 그리시면 되는데, 속도 그래프는 뭐겠어요? 여긴 얘가 증가. 그러니까 양이고 요때 음이 되는 거 요렇게 그리시면 되죠. 여기가 요렇게 이제 속도가 될 거고, 그림이 요렇게 되시는 거죠. 요게 이제 v 오브 t가 되는 거예요. 네, v 오브 t가 되시는 거고, 마찬가지죠.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하시면은 그림이 여기가 요렇게 하나, 여기도 요렇게 하나, 요렇게 그릴 수 있어요. 됐죠? 여기가 이제 다 v 오브 t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결국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0과 1까지의 넓이가 2가 돼야 되거든요. 0과 1까지의 이 전체 넓이가 2가 돼야 돼요. 한마디로 0이 어디 있냐면은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얘가 변곡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변곡점이 아니에요. 지금 몰라요. 얘가 완전 저쪽에 있는 거니까 이 점이 지금 변곡점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냥 0일 때가 요렇게 있으시고 1일 때가 요렇게 있으시면 어떤 넓이의 합이 2가 된다고요? 요 넓이와 요 넓이의 합이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요 넓이가 뭐죠? 요 점에서 여기까지의 이 높이를 이야기하죠. 이 점에서 여기까지 높이를 얘기하고, 요 넓이도 뭐냐면 이 점에서 이렇게 높이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원함수와 도함수의 어떤 관계를 보면은 이 넓이가 이 높이 차를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이 경우에는 이 넓이가 1이고 이 넓이가 1이란 얘기예요. 같은 넓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전체 넓이가 2가 되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볼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0,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1.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넓이랑 이 넓이의 합이 이제 2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점도 이렇게 한번 내려보시면은 잘 보세요. 지금 이 높이랑 같죠? 맞아요? 요 높이차 같은 높이차예요. 한마디로 이쪽에 있는 요 넓이랑 여기는 요 넓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넓이를 내가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 요 넓이도 알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요렇게 내려주시면은 여기는 요 높이차랑 요 높이차 같은 거니까 한마디로 여기 있는 요 보라색이랑 요 보라색 같은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넓이가 베타면 요 넓이도 베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때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라는 사실이에요. 얘가 1이라는 사실이에요. 얘네 둘이 합하면 1, 얘네 둘이 합하면 1. 그렇게 되어줘야 전체 넓이의 합이 2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를 보시면 0이 이렇게 있으시죠? 1은 이렇게 있으십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넓이랑 이 넓이의 합이 2가 돼야 되는데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이 높이차,
요 높이차, 요 높이차 같은 거니까 결국 이 넓이도 1이 돼야 되고 이 넓이도 현재 1이 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니은을 살펴보시죠. 위치에서의 함수값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게 있느냐. 자, 보세요. 이 경우를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뭔지 알 수가 없는 상태고요. 알 수가 없는 상태고 1보다 큰 게 존재한다. 0과 1 사이에. 그러니까 0과 1 사이만 보면 되죠. 0과 1 사이를 보시면 되는 건데 이 그래프 보시면 0과 1 사이에 보시면은 요 높이가 1인 거니까 여기가 어디란 얘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요 높이가 1이 되고 요 넓이가 1 되는 거 맞죠?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 위치의 절대값이 제일 큰 건 1이에요. 그쵸? 이 점에서의 절대값인 거니까 제일 큰 게 1이에요. 1보다 큰 거. 예, 없습니다. 다음 0과 1 사이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은 자, 요 높이가 뭐라고? 요 높이가? 바로 요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얘가 알파예요. 그쵸? 그 다음에 요 넓이가 베타니까 여기가 어디가 되시겠어요? 마이너스 베타겠죠. 요 넓이가 베타니까 베타는 양수라고 보면요.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 절대값이 제일 큰 건 이거에 대한 절대값, 이거에 대한 절대값인데 얘네 둘은 합해서 1이 되는 거예요. 합해서 1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알파도 1을 넘지 못하고 베타에 대한 절대값도 1을 넘지 못해요. 어쨌든 알파, 베타 다 양수니까. 한마디로 0과 1 사이에 어떤 위치에서의 절대값이 결코 1을 넘어서는 그럼 T1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죠. 얘가 지금 넓이가 1이었으니까 여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1이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0과 1 사이에 제일 큰 높이는 뭐가 된다? 위치는 1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1을 넘어서는 건 0과 1 사이에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넘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상태가 되시는 거고 보통 기니디의 속성상 기역이 되고 니은이 안 되면 자동으로 얘는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답은 그냥 3번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뭐만 하시면 되는 거냐면은 얘만 정말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건데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t에 대하여 얘가 1보다 작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t에 대하여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이 대부분의 상황이 이제 이야기 되시는 거죠. 작다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작다 그랬네요. 그 말은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네요. 왜냐하면 얘는 딱 정확히 높이가 딱 1이잖아요. 얘 안 되는, 이 그래프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0과 1 사이에 절대값이 딱 정확히 1 되는 게 있잖아요. 한마디로 요거 이면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그래프 아니고 이 그래프 아니고 결국 이 그래프란 얘기예요. 이 그래프면은 0과 1 사이에 뭔가 한 번 더 0이 되는 T2. T2가 뭐겠어요? 바로 요거네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바로 T2가 되시는 거죠. 0과 1 사이에 한 번 더 0이 되는 것이 적어도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당연한 말씀. 정답은 3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속도와 거리적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다? 원함수와 도함수의 관계를 결국 물어보는 거다. 제가 3, 4차 함수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그 상황이 그냥 그대로 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수능 치기 직전에 많이 해드렸어요. 이 상태는. 이건 정말 많이 해드렸거든요. 아마도 좀 잘 맞으셨기를 제가 희망을 가져봅니다. 정잘하시고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답 15번으로 오셨습니다. 상가함수와 도형이 이렇게 빈칸으로 15번에 올 줄은 저도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5번에 이 비주얼 폭탄이 있는 이런 문제들은 진짜 쉽다. 보기에만 어려워 보일 뿐 쫄지 말고 그냥 위에 밑에만 잘 비교해도 문제는 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그림이 주어져 있는 건데요. 그냥 5원과 5투를 각각 중심으로 하고 얘가 지금 반지름이 이것도 반지름이 이거. 결국 이 원의 사이즈랑 이 원의 사이즈 같은 사이즈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요, 세타 1, 세타 2, 세타 3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AB 대 O1D가 자, AB가 어디 있는 거냐면 요거죠. 요거랑 그 다음에 O1D가 요거죠. O1D가 요겁니다. 요게 지금 1대 2 루트 2다. 얘가 지금 물론 문제에서도 보시면은 K를 쓰고 있어요. 네, 문제도 보면 K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쓸게요. 이게 K가 되시면 얘가 2 루트 2K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지금 뭐를 줬냐면요, 세타 3가 세타 1 더하기 세타 2예요. 이렇게 있을 때 다음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돼 있는 거죠. 쭉 보시면은요, 이걸 다 일일이 지금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물론 저도 지금 강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긴 한데 결국 뭐만 보시면 되냐면은 이거랑 얘가 합동이다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뭘 먼저 보시면 되냐면 합동이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림을 보세요. 그림 보시면은 O1, O2, B랑요, 요거죠. O1, O2, B 요거죠. 요 삼각형입니다. 요거랑요, 뭐랑 합동이냐면은 O2, O1, D 요거죠. 요거 두 개가 지금 합동이라는 거예요. 합동. 합동이니까 자동으로 이게 2 루트 2K였으면 요 길이도 뭐가 되시는 거예요? 2 루트 2K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왜 합동인지에 대한 설명이 그냥 위에 나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냥 좀 봐드릴까요? 지금 보시면 문제를 좀 보시면 이건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차피 강의니까요. 이건 뭐 문제 풀 땐 저는 도움이 안 되는데 강의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삼각형 B, O1, O2랑 삼각형 O1, O2, O1, O2D가 합동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은 O1B랑 O1, O2 반지름으로 같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O1, O2랑 O2D 같죠? 결국 우리 뭐만 체크하면 되는 거냐면은 결국 각 B, O1, O2가 요각이죠. B, O1, O2라는 요각이 과연 세타 3가 되시느냐만 보면 돼요. 요거인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 과정이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이 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되시는 거고 이제 결국 이거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결국 여기 있는 이 각이 세타 1인 거 보여주면 끝나요. 그러면 요 각이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은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되어지면서 3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각이랑 요 각 같아짐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이제 합동이 되어지는 거 밝혀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여기 있는 이 각이 어떻게 세타 1이냐를 보여주는 상황일 텐데 위에로 따라가 볼게요. 따라가 보시면은 CO2, CO2 그 다음에 O1 요각이죠. 요각이랑 요각도 180도다 맞죠? 요게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이 각이랑 이 각 합하면 180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얘가 또 뭐가 되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죠. 제가 1년 내내 이거 되게 강조했던 거거든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요렇게 합해서 180이 되어지면 얘랑 요것도 180이 되어지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세타 3면 여기도 세타 3가 되시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각 CBA가 세타 3가 되어지는 건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의 그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해 놨냐면은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세타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왜 이게 가능하냐라고 보시면은 결국 여기 있는 이 각이 세타 3가 되시는 건데 여기 있는 요 각이 뭐예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이거 직각이 되어지죠. 직각이 되어지는 거고, 여기 있는 이 각은 뭐냐면 요 각, 요 각, 요 각. 요 각은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에요. 요 호에 대한 원주각.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중심각의 절반이거든요. 중심각이 세타 2죠. 그러면 이거의 절반이니까 얘가 2분의 1의 세타 2가 되시는 거예요. 요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 요렇게 되시는 거고, 아마 요것도 초반부터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었을 건데 솔직히 무시무시 개무시하고 밑에 내려가면 그만이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 따져가지고 결국 얘네 둘이 합동에까지 온 거예요. 합동이 다 왔고 결국 여기 있는 요거랑 여기 있는 얘랑 합동이다. 아까 끝난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결국은 뭐랑 합동이라고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합동이다가 된 겁니다. 된 거고 그걸로 모든 게 일단 끝나요. 왜 끝나냐면은 자 A, B를 K라 할 때 그랬어요. 여기는 이게 이제 K가 된 거죠. 그럼 자동으로 여기 있는 O2D라고 하는 게 아까 뭐 때문에 씌웠어요? 1대 2루트 2였잖아요. 여기 보면 2루트 2K예요. 합동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이도 뭐가 되신다? 2루트 2K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구하라 그랬죠? 첫 번째 가를 보시면은 AO2 구하라 했죠. 가가 AO2예요. 가가 AO2를 구하라가 되시는 건데 결국 이 길이죠. 이건 뭐예요? 피타고라스를 쓰면 됩니다.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요. 그럼 내가 1대 2루트 2니까 3이겠죠. 3K예요. 3K. 첫 번째 빈칸이 그냥 3K가 되십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FK예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O2A. 자, BO2A. 요 각이 2분의 1 세타 원이므로 그랬죠, 지금? 자, 각 BO2A가 2분의 세타 원이므로 그랬어요. 물론 이것도 이해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만은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요 이등변삼각형이죠. 이 각이랑 이 각이랑 합해서 외각이잖아요. 여기는 이 각이 뭐가 돼야 돼요? 2분의 1 세타 원이 되셔야 되고 여기도 2분의 1 세타 원이 되셔야 이거랑 이거 합하면 외각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BO2A가 2분의 세타 원이다라는 건 이런 표현이 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뭐 구하라 그랬냐면 코사인의 2분의 세타 원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얘가 뭐겠어요? 이게 지금 직각이 되어지는 거니까 요거 분의 요거 하시면 되죠. 맞아요? 이거 분의 이거니까 3분의 2 루트 2가 되세요. 요게 지금 나죠. 요게 나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거는 네, 3분의 2 루트 2가 되신다. 쉽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위에 있는 이 문제의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지 않고도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끼워 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만 어려워 보일 뿐 실제 문제 풀 때는 거의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다음 쭉 그냥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면은 자 보세요. BC가 K라 그랬고요. 이것도 BC가 K죠. 왜 K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원주각, 자 이거에 대한 원주각 같겠죠?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봤을 때 이게 얼마였어요? 아까 전에 이게 세타 1이었잖아요. 그래서 세타 1 더하기 세타 2에서 이거 세타 3였잖아요. 합동 모일 때 요게 세타 1이었기 때문에 요 길이가 K였던 거예요. 물론 이제 나는 그런 거 모른다. 그럼 일단 뭐뭐 임으로 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 이거 K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BO2도 보시면 BO2도 2루트 2K 되시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뭐 하시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O2C의 길이를 구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길이를 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코사인 법칙 쓰라 그랬죠. 코사인 쓰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코사인 쓰시면 되겠어요? 여기 얘가 K가 되시고 2루트 2K가 되시고 요게 X가 되어지는 상황인 거니까 요 각만 알면 되는 거죠. 맞아요? 요 각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요 각만 알면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 요거니까 요 호에 대한 원주각 역시 뭐가 되신다? 2분의 1 세타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있죠. C O2B라고 하는 얘도 당연히 얘가 2분의 1 세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해를 할 필요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냥 요렇게 보세요. 그냥 요렇게 보시고 그냥 뭐 쓰란 얘기예요? 나보고 그냥 코사인 법칙 쓰란 얘기입니다. 그냥 쓰란 얘기예요. 자 갑니다. 얘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겠죠. 어차피 우리는 코사인의 2분의 1 세타원을 써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K의 제곱은 이렇게 할게요. 자 K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2루트 2K의 제곱이니까 8K의 제곱이 되시고 다음 이거의 제곱 X의 제곱이죠. 플러스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2루트 2K 곱하기 X죠. 2루트 2K니까 4루트 2K의 X 이렇게. 그리고 코사인 2분의 1 세타원 이거죠. 그냥 3분의 2 루트 2 쓸게요. 요렇게 처리할게요. 됐죠. 그럼 얘가 지금 넘어올까요? 넘어오시면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게 지금 2 루트 2, 4 루트 2 곱해버리면은 8, 16 되죠. 그러면 3분의 16K 되시나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6KX가 되시는 거고 지금 보시면 X제곱이죠. 그러니까 X제곱이 되시는 거고 이거 넘어오면은 7K의 제곱 이렇게 되시네요. 2차 방정식이 돼버리네요. 그 양변 3 곱하겠습니다. 3X의 제곱 이제 아마 이 부분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이렇게 두고 내가 2차 방정식으로 풀어낸다라는 이 발상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근데 뭐 웬만하면 우리가 지난 6월 모의평가도 그렇고 9월 모의평가도 마찬가지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지는 거고요. 인수분해를 하시면 여기가 이제 3X가 되시고 X가 되시고 여기는 7K, 3K 이렇게 하시면 되죠. 7, 3, 21이고 마이너스가 나오게 하려면 요렇게 하시고 요렇게 처리하시면 되나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되죠. 따라서 3x 마이너스 7k k 빼기 x 빼기 3k 이거는 0이 되시면서 x는 뭐가 되냐면 3분의 7k가 되거나 3k가 되시면 돼요. 한마디로 여기 있는 이 길이가 네 3분의 7k거나 3k가 되시면 되는 건데 아까 보시면 이 지름의 길이가 3k였거든요. 이 지름의 길이가 이 지름보다는 짧아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뭐가 안 되는 거다? 3k는 될 수 없는 거다. 따라서 얘가 3분의 7k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란 얘기예요? 그냥 다란 얘기예요. 다가 뭐가 되시냐면은 네 3분의 7k가 되신다. 요게 이제 바로 뭐가 되냐면 네 GK가 되신다.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죠. 네, 모든 게 깔끔하게 끝나는 거고 뒤에는 뭐 이제 네 계산해서 결국 A, B랑 C, D의 길이비를 알려주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용은 이런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험 문제 풀 때 이걸 이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할 이유가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쭉쭉쭉 와주시고 그냥 원주각 쓰시고 피타 쓰시고 그 다음 코사인 법칙 쓰면 끝나는 문제예요. 전혀 어려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15번에 이런 비주얼 폭탄이 올지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문제 풀 수 있다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결국 뭐 구하라 그랬죠? FP 곱하기 GP를 구하라. 자, F의 P가 뭐죠? 3분의 2 루트 2죠. 여기에다가
g의 3분의 2 루트 2를 구하라.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집어넣으시면 3 곱하기 3분의 2 루트 2 곱하기 3분의 7에다가 또 곱하기 뭐 하시면 되죠?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3은 이렇게 약분 이렇게 되실 거고, 죄송합니다. 약분 될 거고 7 남았고요. 그 다음 이거의 제곱이죠. 제곱하시면 9분의 8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9분의 7, 8, 56.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주얼적으로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좀 아쉽네요. 저는 물론 이거를 저희 발악생이 틀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다만 이제 이거를 찍었을까봐, 이 쉬운 걸 찍었을까봐 걱정이 되어지는 거고, 저는 이제 이게 좀 쉬운 3점짜리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예상엔 실패했죠. 네, 예상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문제가 쉬워서 다행인데 걱정입니다. 또 저희 수강생들 또 이거를 또 그냥 또 이 쉬운 걸 찍었을까봐 걱정인데, 네, 아무쪼록 잘 봐줬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1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단답형 문제, 주관식으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총표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고 빠른 템포로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6번입니다. 보시면은 얘는 그냥 로그 2의 120이고요. 밑변환 공식이니까 뒤집어지죠. 요렇게 되시는 거니까 그냥 나누기로 들어가시면 요렇게 되세요. 그럼 얘는 얼마냐면 3이겠죠. 정답은 3입니다. 쉽죠? 자, 그 다음입니다. 늘 나오는 적분 문제 등장하셨어요. 적분을 하시면은요, x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고 0일 때 2니까 상수항은 2, f의 1이라고 하는 건 4. 정답입니다. 굉장히 쉬웠죠? 네. 다음 18번입니다. 이것도 처음 보면 당황스럽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싶은데 가만히 보세요. 어차피 3점짜리잖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양옆에 사이즈를 맞추세요. 얘가 지금 2배 돼 있잖아요. 그냥 양변에 그냥 곱하기 2를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되시죠? 112가 되십니다. 112가 되시고 그대로 얘네들을 빼요. 빼버리면은 2배의 요거는 얘랑 지워질 거고요. 자, 여기는 2랑 이렇게 지워지면서 뭐가 되죠? 요렇게 되어 있는 거가 있고 얘가 요렇게 되어 있는 게 되세요. 그러면 같은 게 쭉 빠지면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시그마의 K는 1부터 7까지의 AK에다가 마지막 항 요렇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부분이 또 지워지고 남는 게 뭐라냐면 여기에다가 음수 붙어요. 여기 음수 뺐으니까 풀 되면서 A의 8은 112에서 100 빼는 거니까 그냥 12 이렇게 하면 답이에요. 그렇죠? 그냥 답은 그냥 12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냥 암산이 되죠. 암산이 됩니다. 그냥 보자마자 뭐야? 곱하기 2 하면 지워지고 풀? 정답은 12. 이렇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네. 확인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9번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요. 함수 fx가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 바로 f가 극값이 없다. 요 뜻이 되시는 거고 결국은 프라임의 판별시티가 작거나 같다 이 말인 거죠. 네.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되거나 중근을 가지거나 없거나 이렇게 되시는 거잖아요. 네. 끝났어요. 자, 미분하시겠습니다. 미분하시면은 3x의 제곱 2a의 x 마이너스 a의 제곱 빼기 8a 이렇게 되실 거고 어차피 짝수니까 4분의 d 쓰시면 되죠. 그럼 이거 반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c 빼버리면 풀 3a의 제곱이 되고 요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되시고 요렇게 하시면 24a 요렇게 되시고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서 4a의 제곱 빼기 24a
이렇게 되시죠? 따라서 A라고 하는 거는 0에서 6. 딱히 뭐 빠진 거 없죠? 네, 최대를 구하라 6이 정답입니다. 확인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0번으로 오셨습니다. 요거 문제도 이제 우리가 늘 예상했던 정적분 계산인데요. 6월 모의평가 때는 11번으로 등장했다가 뭐 그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20번으로 오셨어요. 다만 이제 뭐 늘 나오던 주기함수에 대한 개념을 좀 점프 형태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 줬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미분 가능한 함수를 줬다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일단 닫힌 구간 0과 1에서는 그냥 y는 x래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상태가 되시는 거냐면 0과 1까지는 그냥 y는 x래요. 이렇게. 그런데 0부터 무한대까지는 다음과 같이 해달래요. 한마디로 얘를 어떻게 쓰시면 될까요? f의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는 x 곱하기 fx에다가 ax 더하기 b 요렇게 쓰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보면 다 구할 필요 없어요. 1부터 2까지만 구하시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1부터 2까지만 구한다는 말은 여기는 이 x가 0에서 1이 되어주면 된다 이 뜻이죠. 0에서 1까지 움직이면 얘는 1부터 2까지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1부터 2까지는 내가 어떻게 움직이겠다? 결국 이 0과 1 사이에는 fx가 그냥 x가 되시는 거니까, 그쵸? 0과 1 사이는 x가 되시는 거니까 이게 뭐라는 사실이에요?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요렇게 되는 어떤 2차 함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뭔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 미분 가능하게 되어 달라. 이 말은 어떤 얘기겠어요? 여기는 1,1에서 뭔가 부드럽게 뭐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느낌으로 부드럽게 1대 1을 지나줘야 되고, 그쵸? 여기는 얘를 뭐라 할까요? 어떤 g의 x다라고 하면은 결국 g의 1이 1이다 쓰시면 되는 거고요. g 프라임의 1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1이다 쓰시면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G1을 넣어주시면은 A 더하기 B가 0이다라는 사실 확인 가능하시고요. 요거 미분하시면은 어떻게 되세요? 미분하시면 2x 더하기 A가 되시고, 요때 1을 넣어주면 A 더하기 2가 역시나 1이 될 테니까 A가 얼마가 되신다? 마이너스 1이 되시면 되고 B가 1 되는 요런 상태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주어져 있는 이 gx라고 하는 거는 x의 제곱 마이너스의 x 플러스 1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요. 따라서 1부터 2까지 적분하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뭐 하시면 되는 거냐? 그냥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의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1 적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적분 훨씬 쉽죠. 네, 계산 쭉 해주시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은 6분의 11 나오세요. 이건 계산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네, 거기에다 60 곱하라 그랬으니까 60 곱하시면 돼요. 네, 그럼 얘가 110이 되신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많이 했던 스타일, 이쪽 부분에서 미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 연속이고 미분 계수가 1이다까지 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 쓰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결국 1과 2까지만 체크하신 다음에 적분하시면 되는 단순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 뭐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에서 봤던 20번보다는 훨씬 더 쉬웠던 그런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1번입니다. 자, 다음 21번으로 오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현장에서 얼마나 빨리 푸셨는지 모르겠어요. 상황을 일단 살펴드리면요. A1의 절대값이 2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다? A의 1이라고 하는 건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거나 이런 상태인데 제가 뭐라 그랬죠? 웬만하면 이거일 거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서야 절대값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뭔진 모르겠으나
우리는 여기에 마음이 좀 더 가요.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단계 항의 절대값은 이전 단계 절대값의 2배다. 이게 뭔 소리냐? 잘 보세요. 자,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A1부터 10까지 합이죠. 스캔 뜨셨죠? 그러면 A1, A의2, A의3, A의4, 자, 5, 9, 10인데 A1이라고 하는 건 2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2배를 하라는 얘기인 거니까 4가 되거나 마이너스 4가 되거나. 그쵸? 그 다음 또 2배가 되라 했으니까 8이 되거나 마이너스 8이 되거나.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럼 마지막까지 가면 얘가 뭐가 되시겠어요? 1024가 되거나 마이너스 1024가 되거나. 이전 단계를 보시면 510이거나 마이너스 510이거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0개를 다 더해서 굉장히 작은 숫자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죠. 왜냐하면 여기만 가도 굉장히 숫자가 커지는 건데 이해되세요? 어떻게 딱 이렇게 숫자를 줄여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뭔가 절묘하게 풀마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벌어지는 간격의 차가 너무 극단적으로 커요. 얘가 지금 보시면 256이죠? 마이너스 256인 거니까 간격이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아, 얘가 지금 어쨌든 간에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포인트인 거죠. 등비수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A1부터 A9까지의 이 합을 하면은 거의 A10과 비슷하게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A1부터 해서 A9까지라고 해보세요. 얘가 2가 되고 4가 되고 512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되어지는 거냐면 R-1의 초항의 R의 몇 제곱 개수 이렇게 처리하시면요. 이게 2의 10제곱 빼기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인 거죠. 얘를 전부 다 올 플러스로 잡아줘도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1024에서 빼기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을 내가 뭘로 선택하면은 맨 마지막을 내가 마이너스 1024로 처리해버리면은 얘가 이렇게 지워지고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개념이 되시는 거예요. 감 잡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마이너스 14를 할 것이냐라는 요 개념인 거죠. 얘를 전부 다 플러스 처리했더니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내가 뭐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2만 딱 더해주면은 기가 막히게 마이너스 14가 되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마이너스 12가 되려면은 원래 있던 얘가 플러스였던 거를 음으로 바꿔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내가 2를 마이너스 2로 선택한다라고 해버리면은 사실상 이게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4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2였으니까. 원래 2였던 걸 내가 마이너스 2로 처리한다는 건 내가 원래 2였던 거를 마이너스 2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건 얼마가 내려온다? 마이너스 4가 내려온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마찬가지죠. 2였던 거를 마이너스 4로 처리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8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4를 마이너스로 처리하시면은 마이너스 8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둘만 음수로 처리하면 이 둘만 음수로 처리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2의 효과가 있게 되어지면서 기가 막히게 이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걸 빨리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일단 제가 답부터 구해드리고 나머지는 왜 안 되는지 체크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시험 현장에서 바라보는 팁은 이런 겁니다. 아, 상황상 이렇게 쭉 더했더니 1024 빼기 2였고 맨 마지막을 내가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이게 날아가고 마이너스 2가 되어지는 상황인 건데 어떻게 마이너스 14를 만들어라? 이 말인 거죠. A의 1, A의 2, A의 3, A의 4, 뭐 A5, A의 6, A7, A의 8, A의 9, A의 10 이렇게 있는데 A의 1을 그냥 마이너스 2로 잡고 마이너스 4 잡고 나머지는 다 올 플러스 잡아버리는 거죠. 8, 16, 32, 64, 128, 256,
512 하시고 마지막만 마이너스 1024 이렇게 하시면 기가 막히게 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답은 끝났습니다. 답은 끝났고 결국 이거 더하시면 정답이에요. A의 1, A의 3, A의 5, A의 7, A의 9 이렇게 더하시면 정답이 되시고 정답은 678. 그냥 스무스하게 답이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시는 건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빨리빨리 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럴 수 있다고 쳐보세요. 예를 들어서 초반에 접근을 반대로 했다라고 생각해요. 초반에 접근 반대로. 무슨 말이냐? 이쪽을 전부 다 이렇게 음수 잡아주시고 마지막을 이걸로 했다 생각해봐요. 이해되세요? 반대 상황으로 초반에 얘를 이렇게 다 음수로 처리하시고 마지막을 이걸로 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다 음수가 되어지면 뭐가 되냐면 얘가 똑같이 마이너스 1024가 되고 아까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는 반대로 플러스 2가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얘가 이렇게 지워지면서 이제 2가 남게 되어지는 건데 억지로 얘를 마이너스 14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내가 빼기 16을 해줘야 돼요. 근데 웃긴 건 이 마이너스 2를 플러스 2로 바꿔버리면은 플러스 4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양이 음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 있는 이 양이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6을 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맨 마지막은 결국 그냥 이걸로 택하셔야 된다는 거죠. 맨 마지막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1024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 나머지 쭉 다 더해줘야 1024에서 이제 2를 빼주는 상황이 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이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발상에는 뒤에 12만 더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2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일 때는 얘가 둘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은 그게 아닌 거죠. 내가 2라고 하는 거를 마이너스 1로 바꿨기 때문에 사실은 얘가 마이너스 4의 효과가 있다. 얘도 4가 마이너스 4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8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둘만 음수로 처리해주면 자동으로 전체가 마이너스 14가 된다는 사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얘네들만 음수 처리하시고 쭉 양수로 처리하시면 스무스하게 되는 거다. 한마디로 등비수열에 대한 합의 구조. 마지막 항에 있는 얘를 제외한 앞에 거 쭉 더하면 거의 얘랑 근접해 오는 숫자가 온다라는 이 발상만 갖고 있어도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셨는지에 대한 관건이 좀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답이 뭐 678이기 때문에 얘를 뭐 찍어서 맞기는 좀 불가능한데 실제로 이제 주관식 답 중에서 6, 7, 8을 만들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6, 7, 8 이렇게 찍으시는 분 있어요? 6, 7, 8 이렇게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거의 찍어서 맞는다라는 게 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실제로 오히려 이제 무심타법이라고 그거 아세요? 그냥 뭐 몰라 그냥 세 개 연달아 그냥 1, 2, 3 혹은 2, 3, 4 근데 그렇게도 어렵겠다. 6, 7, 8 누가 해? 그쵸? 쉽지 않다. 이건 정말로 찍어서 6, 7, 8 맞으신 분도 있으면 정말로 행운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잘 하시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22번으로 오셨습니다. 네, 생각보다 쉬운 22번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 뭐 탑시큐리티 예형 문제 때 해드렸던 관점도 있고 제가 연계 미니모션 때 해드렸던 이런 어떤 구간이 움직이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완벽한 이해만 있으신다면은 그냥 원샷 원킬로 이 문제는 빨리 풀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빨리 푸셨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가 있대요. 그리고 실수 t에 대하여 요게 뭐죠?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간격이 2다 그랬어요. 간격이 2다 그랬고요. 프라임은 0. 자, 프라임은 0에서 갖는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한다. 근데 벌써 지금 보면 그 G에서의 함수값이 2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죠.
그쵸? 지금 G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함수값이 2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F는 뭐란 얘기예요? 누가 봐도 이런 그래프란 얘기죠. 그래야 프라임이 2개 되는 게 있어줘야 이게 2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F는 뭐다? 그냥 이런 3차 함수가 되어지고 변곡점에 대한 대칭되는 이런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프라임이 0이 된다 그랬으니까 결국 프라임이 0 되는 지점 찾아보시면은 여기 요 상황이니까 요렇게 내리시고 요렇게 내리시면 되겠죠. 요렇게요. 요렇게고 여기에 어딘가 이제 요렇게 X축 잡아주시면은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이 요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얘가 지금 요렇게 2차 함수 형태인 요게 지금 프라임이 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까요? 이 점을 제가 그러면 알파라고 한번 둬보고요. 이 점을 제가 베타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런데 간격이 2가 되게 움직여달라 그랬어요. 간격이 요게 2인데 요렇게 움직일 거예요. 요렇게 움직일 건데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어떤 A에서의 우극한 자극한 합이 2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런데 2가 되는 건 있다. 이 되게 이상하죠? 바로 여기서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이게 있는데 이렇다고? 라는 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를 정보를 모으면요. G에서의 함수값 2는 연속적이지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뭔가 G에서의 함수값이 2가 되는 타임은 있는 거예요. 타임은 있는데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요렇게 2, 요런 식으로. 요렇게 돼버리면은 어떤 점에 대해서 좌극한, 우극한 모두 2잖아요. 그럼 얘도 2가 되고 얘가 2가 되면 합하면 4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한마디로 2라고 하는 거는 뭔가 어느 특정 포인트에서 딱 이런 식으로 2가 딱 혼자 있어줘야 나머지는 이제 이게 좌우극한의 합이 작아지는 이런 상태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2가 있기는 한데 뭐가 아니다. 2는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이 포인트만 빨리 잡아내도 문제는 풉니다. 무슨 말이냐. 어쨌든 우리가 22번을 빨리 푼다라고 하는 건 직관이거든요. 직관인데 살펴보세요. 어쨌든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거잖아요. T축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건데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간격이 2인 게 이렇게 와요. 쭉 오다가 계속 연계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프라임이 0들이 몇 개냐를 보는 거니까 현재 프라임은 알파랑 베타일 때만 0이 돼요. 그냥 이렇게 온다고 쳤을 때 보세요. 요렇게 오는 건데 그래서 연계인데 처음으로 한계되는 순간이 있어요. 잘 보세요. 얘도 지금 닫힌 구간이고요. 여기도 닫힌 구간이에요. 양 끝점을 포함한단 말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오면서 처음으로 탁 0이 되는 순간은 어디시겠어요? 요렇게 알파에 딱 걸릴 때요. 걸릴 때. 그럼 구간은 간격이 2니까 얘가 요렇게 오면서 여기 어디겠어요? 여기가? 알파 빼기 2가 되셔야 요 간격이 탁 2가 되어지면서 탁 처음으로 딱 여기 알파 빼기 2에 진입하는 그 순간이 뭐가 된다? 처음으로 딱 한계가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알파 빼기 2까지는 계속 연계 오다가 알파 빼기 2 때 처음으로 뭐가 된다? 한계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계가 되신다. 그리고 진입을 하죠. 진입을 하는데 쭉 한계 오는 건데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대충 이쯤 되면 여러분이 어떤 직관이 있으셔야 되냐면 상황상 이 알파와 베타는 과연 간격이 2일 것인가 2보다 짧을 것이냐 2보다 길 것이냐를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일단 뭐를 확인하셔야 되냐면 얘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가요 2보다 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간격이 2다라고 해보세요. 길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쭉 진입을 하죠. 요렇게 진입하는 순간 한계죠. 계속
계속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요 간격을 그대로 옮겨 보세요. 쭉 해서 알파까지 와도 한 개란 말이죠. 그러다가 좀 더 지나면 어때요? 다시 0개가 될 수도 있어요. 0개 다시 또 얘가 딱 걸릴 때 한 개가 되죠. 한마디로 이 알파 베타의 간격이 2보다 커버리면은 이게 딱 정확히 2가 나오는 순간은 나오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쨌든 간에 이 알파 베타 간격은 2보다 같거나 작다. 같거나 작다. 근데 뭐는 또 안 되냐면은 이럴 수가 없어요. 알파와 베타가 간격이 2보다 짧을 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간격이 예를 들어 이게 2라고 해보세요. 이게 2라고 해보세요. 이게 2예요. 이게. 이 간격이 2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쭉 오죠. 쭉 오다가 여기 딱 걸리면 어때요? 딱 걸리면 한 개죠. 한 개죠. 그 다음 알파를 벗어나는 순간 자 요렇게 쭉 오다 보면은 또 한 개 오다가 어느 타이밍이 돼버리면 여기 요 타임이 와버리면 여기 별이라고 해보세요. 요 타임이 얻어 걸리면은 여기서 이까지 간격이 2니까 요렇게 처리하면 몇 개 돼요? 이 별표일 때 2가 돼요. 요 간격이 2니까요. 보이세요? 요 간격이 2가 되어지는 거니까 딱 여기를 진입하는 순간 딱 2가 돼요. 그리고 좀 더 가잖아요. 좀 더 가도 여전히 2예요. 왜? 알파는 여전히 여기 있고요. 베타는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밀어도 2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의 그림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2가 되는 게 구간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한 점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연속적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 버리면 어떤 점이 있게 되어지면서 좌우 극한 때려버리면 얘가 2가 되는 거니까 우극한 좌극한 합이 4가 돼버리는 일이 생긴단다. 한마디로 연속적이지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한마디로 연속적인 것이 아닌 게 되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한마디로 결론은 뭐다? 이러나 저러나 알파와 베타의 간격은 얼마다? 2라는 사실에 있다. 이게 직관적인 거지만 어쨌든 간에 빨리 얘가 2라는 걸 빨리 밝혀줘야 돼요. 아 여기가 알파 더하기 2구나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잘 보세요. 간격이 이렇게 오죠? 쭉 오다가 알파 빼기 2일 때 처음으로 딱 첫 진입을 했어요. 쭉 그러다가 계속 한 개가 되죠? 이렇게 오면은 한 개 계속 얘가 한 개로 와요. 그러다가 어느 타이밍이 되어지면은 알파라는 타이밍이 되면 딱 정확히 알파가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 간격이 2가 되잖아요. 딱 정확히 한순간 정확히 2개를 가지게 돼요. 알파일 때 딱 2개가 됩니다. 요렇게 딱 2개가 가지게 되어지는 상황이고 좀 더 밀어버리면 다시 한 개 다시 한 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알파 더하기 2까지 한 개로 갑니다. 그리고 알파 더하기 좀 더 밀어버리면 뭐가 돼요? 다시 0개 요렇게 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뭐가 되시는 거다? 바로 좌우 극한의 합이 2보다는 작게 되어진다. 어디에 있던 좌우 극한 여기에 있어도 우극한은 1, 좌극한은 0. 여기에 있어도 이게 지금 2라고 하지만 좌극한은 1, 우극한은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GT의 그림은 이런 형태가 되셔야 된다. 그 말은 G에서의 유일한 함수값이 2라고 하는 건 언제다? 알파일 때가 되시는 거다. 그 말은 이제 뭘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다? 아, F의 1이 뭐가 되시면 되고? 알파. F4가 뭐가 되면 된다? 알파. 이렇게 되시면 되는 거다. 그리고 얘가 언제 1이 되시는 거죠? 보시면 알파 마이너스 2가 1이 되거나 알파 플러스 2가 1이 되는 상황인 거죠. 물론 이
이 사이에 계속 1이 있어요. 여기도 1, 1, 1, 1, 1, 1, 1, 1. 요 개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상태상 뭔진 모르겠고 얘가 알파, 알파다. 여기까지 되셨죠? 되셨죠? 자, 그럼 이제 결론에 도달해 볼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보세요. 결국은 상황상 이런 상태거든요. 여기가 이제 알파가 되시는 거고 여기가 이제 알파 더하기 2가 되시는 건데 F의 1이 알파고 F의 4가 알파예요. 근데 이때 절대로 여러분들이 해서 안 되는 작업이 있어요. 이거죠. 아, fx를 내가 그러면 식을 잡아야지 최고차항은 2분의 1인데 1을 넣었을 때 알파니까 x-1이라는 인수를 가져 4를 넣어도 알파니까 x 빼기 4라는 인수를 가져 3차식이니까 나머지 한 개는 몰라 한 다음에 1을 넣든 4를 넣든 항상 알파니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최악의 상태로 가는 겁니다. 왜? 결국은 또 프라임의 알파가 0이다라는 거 써먹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뭘 써먹어 주셔야겠어요? 결국 알파를 넣었을 때 어떤 함수값 또 튀어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또 좀 구해 주셔야 되거든요. 프라임 알파 0에다 써먹으셔야 되고 프라임의 알파 더하기 2도 0이다라는 걸 써먹어 주셔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게 가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잘 해놓고 마지막 마무리를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거다. 결국 뭔가 요즘 최근 들어 22번의 추세는 이런 추세가 아니라 뭔가 한 방에 탁탁탁 푸는 게 결국 열쇠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개념을 좀 이렇게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F의 1하고 F의 4가 알파라고 하고 있긴 한데 가만히 보세요. 이 간격이 현재 2죠. 2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율 관계에 의하면 얘 옆으로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이걸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상황상 여러분 이게 2면 얘는 얼마겠어요? 1이겠죠. 맞아요? 일단 마찬가지죠. 얘 옆으로 이렇게 눕히고 여기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얘도 지금 보면 2대 1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1이에요. 그러면 잘 보시면 이 전체 간격이 3이고 이 전체 간격이 3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F의 1이랑 F의 4가 현재 지금 알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간격이 정확히 뭐예요 지금? 이 간격이 3이잖아요. 이게 지금 3이다라는 사실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럼 상황상 이게 1이고 얘가 4가 되겠구나. 요 케이스 1번. 요게 1이고 요게 4가 되는 거. 이렇게 해서 딱 간격이 3이 되는 케이스 하나.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이고 이게 4가 되는 케이스 하나. 요렇게 발견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요게 1이고 요게 4가 되는 케이스니까 fx는 최고차항은 2분의 1이고 그쵸? 1일 때 관통하고 4일 때 접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x-1 하나 x 빼기 4의 제곱이 될 거고 넣었을 때 얘가 알파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알파라 처리해 주시되 여기 있는 이 극값 이 부분이 알파가 되시는 거니까 이때 알파는 얼마겠어요? 요땐 얘가 2가 되시겠죠. 맞아요? 요게 2가 돼야 1, 2, 4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요게 1이 되고 4가 되고 접하고 관통하는 거니까 fx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에 1에 접하는 거니까 x-1의 제곱이 되실 거고 x-4가 한 번 관통할 거고 넣었을 때 알파가 되시는 건데 이때는 얘가 1 자체가 이미 알파죠. 요때가 알파인 거니까요. 알파가 1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신다? 요게 1이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이게 두 번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정답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게 1이고 얘가 4인데요. 이 간격이 3인데요. 기가 막히게 3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차피 이렇게 잡으면 절대로 3이 되지 않죠. 이거는 절대 3이 될 수 없어요. 그럼 기가 막히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점 잡았을 때 이 점하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간격이 3이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근데 잘 보시면은 얘는 위로 볼록이고요. 얘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이쪽에서의 속도와 이쪽의 속도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쪽 간격이 3인데 이쪽 간격이 3이 되시는 건데 여기 있는 이쪽 간격이 기가 막히게 3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얘는 요만큼 삐져나오고 얘는 요만큼 삐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정확히 3이 딱 타고 올라가려면 이만큼의 간격이 이만큼 같아져야 되는 건데 얘는 위로 볼록이고 얘는 아래로 볼록인 느낌이기 때문에 둘의 스피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3인 마당에 그쵸? 이 간격이 3인 마당에 어딘가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이 간격이 3일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어떤 점이 존재해가지고 이 두 점 사이의 간격이 3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셔야 된다고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간격과 여기서 여기까지 이 간격이 똑같아야 되는 건데 그런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상황상 유일하게 간격이 3인 상황은 두 번 있다라는 거죠. 요때 하나, 요거 하나, 요때 하나. 이 둘만이 유일한 간격이 3이 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절대로 3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답은 이거 아니면 이게 정답이 된다.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둘 중에 뭐만 해결하시면 돼요? 이것만 해결하면 되죠. 정말 이게 1 될 수 있느냐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뭐가 필요하다? 아까 전에 그 GT의 그림이 필요하죠. 자, 아까 GT의 그림을 보시면은 알파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알파였고 얘가 쭉 0이 오다가 여기에 1, 여기 구멍 뚫리고 여기 2, 여기 1, 다시 얘가 한 개 오다가 요때가 알파 더하기 2 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되고 0개 요 느낌이었죠. 요게 지금 G였죠. 요게 GT의 그림이었어요. 자, 지금 이게 답이냐를 놓고 뭘 확인할 거다? 이걸 가지고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갑니다. 자, 만약에 케이스 1이 정답이다 라고 해보세요. 자, G의 F의 0이 과연 1이냐 했는데 보세요. F의 0이 얼마입니까? F0 얼마예요? 0 넣으세요. 0 넣으면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그쵸? 16, 마이너스 8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6. 그렇죠? 이때 알파가 2라면서요. 이때 알파 2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는 이제 0이 되시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건 0이네요. 절대로 1이 될 수 없네요. 한마디로 이게 답이 될 수 없다는 뜻이네요. 결국 이게 답이네요. 확인해 볼까요? 자, 갑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G의 F의 0이 1이다라고 했죠. 자, F0이 얼마입니까? 여기 0 넣어보세요. 0 넣으면 얘가 1이 되시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자, 분명 지금 알파가 1이라 그랬죠. 얘가 지금 1이라 그랬어요. 1이라 그랬고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2를 빼는 거니까 여기가 딱 정확히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1이냐? 네, 여기 1이에요. 기가 막히게 맞죠. 정답은 뭐다? 이게 정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오시는 거죠. 정답은 결국 이게 정답이다가 되는 거고 마지막은 뭐 하시라고요? F의 5를 구하라가 되시는 거니까 여기에 5를 넣으면 정답이에요.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 F의 5라고 하는 거는 자, 2분의 1에다가 4의 제곱 16, 5 빼기 4는 1, 더하기 1 이렇게 되시는 거니까 9 정답 되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푸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 22번은 막 거창한 거 내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탁 짜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주거든요. 어느 정도의 직관도 필요합니다. 직관도 필요하고 결국은 이제 이게 지금 간격이 3이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앞서처럼 대수적 관점으로 접근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문제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비율 관계로 문제를 풀어버리는 문제가 다시 한번 또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공통문항의 모든 문항 해설이 끝났는데요. 뭐 여러분 또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또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보고 나니까 쉽죠? 뭐든 다 그래요. 막상 이제 해설 강의를 들으면 쉬워요. 근데 막상 여러분 보고 시간 안에 들어와 하면 이제 또 어렵게 되는 게 시험이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내년에 수능을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예비 2023 수능 수험생들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정말 이 어떤 문제풀이들을 쭉 보시면서 내가 내년에 다시 수능을 본다, 혹은 내가 내년에 수능을 준비하는 예비 고3 수험생이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좀 더 잘 갈고 닦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모든 공통문항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 선택 과목에서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